KDBS 인형의 집.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께 재미있는 인형 이야기를 들려드릴 아나운서 최희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태원이나 홍대의 소품샵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한남동 혹은 연남동 거리를 걷다 보면 각양각색의 인형들로 쇼윈도를 장식한 작은 가게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런 가게들을 요즘은 소품샵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소품샵에서는 주로 수입된 빈티지 장난감들을 취급합니다. 일반 인형 가게에선 볼 수 없는 독특하고 이국적인 인형들로 가득해 아이 쇼핑하는 재미가 정말 쏠쏠한데요. 오늘은 이런 소품샵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인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귀여운 못난이 트롤 인형입니다. 트롤 인형은 말 그대로 트롤의 모습을 본떠 만든 인형입니다. 트롤은 북유럽 신화에 등장하는 상상 속 생명체인데요. 이야기에 따라 덩치 큰 거인으로 나오기도 하고 괴물로 혹은 귀여운 요정의 모습으로 묘사되기도 한답니다. 신화에서 트롤은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묘사되지만 트롤 인형은 단순하고 깜찍한 외양이 전형적입니다. 익살스러운 얼굴에 커다란 귀와 길다란 코, 부스스하고 긴 머리카락을 가진 땅딸막한 모양의 트롤 인형은 흉측한 괴물의 모습보단 장난꾸러기 난쟁이의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못생겼지만 보면 볼수록 자꾸만 정이 가는 인형들. 트롤 인형은 1970년대 전 세계적으로 아이들에게 전폭적인 인기를 얻었다는데요. 어떻게 사람도 아닌 괴물 모양의 인형이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었던 건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 그럼 바로 트롤 인형이 탄생하게 된 감동적인 이야기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1950년대) 후반 덴마크의 가난한 나무꾼 토마스 담은 어린 딸 릴라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담 씨는 어느 크리스마스 날 릴라에게 줄 선물을 고르러 선물 가게에 나섰지만 빈손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릴라 또래의 여자아이들이 가지고 노는 인형을 선물해주고 싶었지만 가난한 목수였던 그가 쉽게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습니다. 담은 고민에 고민 끝에 나름 공예가인 자신의 솜씨를 믿고 상상력을 발휘해 나무를 깎아 직접 인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트롤 인형입니다. 담이 릴라에게 선물한 인형은 삽시간에 동네의 모든 아이들의 인기를 사게 되었습니다. 릴라 또래 아이들은 이제껏 본 적 없는 독특한 트롤 모양의 인형을 가지고 노는 릴라를 부러워했죠. 우와, 너 그런 인형은 어디서 샀어? 아, 이거? 우리 아빠가 직접 만들어주신 건데. 릴라에게 자신의 수제 인형의 인기를 전해들은 담은 자신의 공방에 새로운 품목을 추가합니다. 네, 담은 정식으로 플라스틱 트롤 인형을 생산해내고 판매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그의 인형 상품을 굿럭 트롤, 우리말로는 행운의 트롤이라고 지었습니다. 덴마크의 전설에는 트롤의 머리카락을 만지면 행운이 찾아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에 따라 담은 그의 트롤 인형에게 위로 뻗친 알록달록한 양털 머리카락을 붙여주어 상품성을 더했습니다. 아이들은 인형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각자의 행운을 기원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귀엽지 않나요? 그렇게 담 컴퍼니의 굴럭 트롤은 덴마크뿐만 아니라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이 귀여운 못난이의 열풍은 그야말로 폭발적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 바비 인형의 등장에도 밀리지 않고 꾸준히 판매되었으니까요. 60년대 중반까지 대량 생산을 하며 상승세를 걷던 트롤 인형은 60년대 후반에 이르러 질 낮은 복제품들의 등장으로 내리막길을 걷고 맙니다. 점차 인기가 시들해지던 트롤 인형은
80년대 후반에서 90년대 초반 다시 한번 전성기를 누리는데요. 러스베리 앤 컴퍼니라는 새로운 회사가 저렴한 가격의 트롤 인형, 러스 트롤을 생산해내기 시작하면서 다시 트롤 인형이 아이들의 사랑을 받게 된 거죠. 그러나 러스 트롤의 인기도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습니다. 이후 러스 트롤도 저작권을 둘러싼 소송에 휘말리며 생산 중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대량 생산되었던 러스 트롤은 시간이 지난 지금, 오늘날까지도 빈티지 소품샵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 흔히 트롤 인형을 말할 때 원래의 트롤 인형인 담 트롤과 러스사의 트롤 인형인 러스 트롤로 구분하여 이야기하곤 하는데요. 소품샵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러스 트롤과 달리 따뜻한 마음씨를 가진 나무꾼 토마스 담의 담 트롤은 귀한 수집품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트롤의 고장이자 토마스 담의 고향인 덴마크 기올에는 매년 희귀한 트롤 인형을 구입하려는 수집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You and I 작은 틈 사이로 펼쳐지는 기억이 Our memory 조금씩 더 가까워지는 순간 너와의 시간 저 투명한 거울 속 겹쳐진 기억 그 찬란한 모습에 두 눈이 부셔 묻혀 살게 하루를 선명하게 채워준 너 잊으면은 너무 Love, love, love awake 그리워져 작은 너와의 순간 하나까지 Made for two Love, love, love is pain It's so true Love, love feels great 그날의 필ছত 못 벗어난 메소드 나를 끼워 너란 멜로디 속에서 made for two 이별이란 별을 때 덮어버릴 검은색 저 어둠 속의 시야 너 하나로 빛나 멋지게 떠나지마 많은 조각들이 그려낸 풍경 유성처럼 쏟아져 가득히 넘쳐 하나였던 너와 나 슬픈 이별마저 아름다워 듣고 싶은 너의 Love, love, love again 내게 속삭이던 그 모든 솔직한 마음까지 Made for two Love is pain It's so true Love, love, love It feels great 멈추지 마 It's like a dream now 눈을 감으면 사라지는 꿈일 것 같아 Live for two Love, love, love with you Wait 시간이 필요해 stop 지금 그 너와 함께한 시간 다 과거가 되고 혹은 어제가 되겠지만 memories cannot be stopped 눈을 감아도 다 생생해 지우지 못한 내 memories 한여름밤의 꿈 속에 우리 둘 깨기 전에 말할게 네가 좋아 시간 앞에 모든 게 쉽게 바래져 가도 난 네 마음이 끝나지 않기를 바래 기다렸던 It's not the end now 눈을 뜨면 다시 우린 함께일 거야 Wait for two Love, love, love with you
지금까지 트롤 인형의 등장에 얽힌 따뜻한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요. 어떠셨나요, 여러분?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만들어낸 인형이라고 알고 나니 트롤 인형이 조금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트롤 인형은 덴마크에선 가족애의 상징으로 여겨져 집 현관을 꾸미는 장식품으로도 흔히 사용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트롤 인형을 갑오로 삼아 대를 이어가며 물려주는 가정도 있었다고 해요. 이렇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인형인 만큼 짝퉁이 판을 쳤을 때 토마스 담의 기분이 어땠을지를 생각해보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자신이 딸을 위해 공들여 조각한 인형을 어설프게 흉내내어 공장에서 찍어낸 것을 보았을 땐 괘씸함은 물론 모욕감까지 느꼈을 것 같아요. 담은 그의 권리를 위해 싸웠지만 그의 저작권 서류에 작은 문제가 있었던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는 그의 저작권을 강하게 주장할 수 없었고 결국 생산 자체를 중단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원하는 트롤 인형을 저렴한 가격에만 소비하려던 사람의 욕심이 결국 트롤 인형 자체를 단종시킨 것이죠. 저는 1960년대 일명 트롤 신드롬을 두고 여러분과 이야기해보고 싶은 주제를 2가지 포인트로 잡아보았는데요. 그중 첫 번째는 정품과 가품의 구분입니다. 가품, 짝퉁, 모조품, 레플리카. 정품을 교묘하게 모조하여 판매하는 상품을 지칭하는 표현들인데요. 이는 현대에 이르러서까지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품을 정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매장들도 있는가 하면 대놓고 가품임을 선언하며 판매하는 매장도 버젓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모조의 품질에 따라 B급, A급, S급 등으로 급을 매겨가며 당당하게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요즘은 또 기술이 좋아져서 S급의 가품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육안으로 진품과 구분하기도 어렵다고 합니다. 정품은 가지고 싶지만 큰돈은 부담하고 싶지 않고 아쉬운 대로 S급, A급 가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에 대해 문제점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소비 행위를 정당화하려 드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내가 내 분수에 맞게 소비하는 게 뭐 어때서 그래? 어차피 정품도 원가만 따지고 보면 이 가격에 파는 게 맞는 거지. 오늘 트롤 인형 이야기를 잘 청취해주신 여러분은 이런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이미 잘 아시겠죠? 저작권자에게 이 물건은 돈을 벌기 위한 상품이기 이전에 그의 삶의 일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너무 과장하는 것 같나요?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토마스 담에게 트롤 인형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기 이전에 사랑하는 딸에게 선물을 주고 싶었던 가난한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명품 중의 명품, 에르메스의 시그니처 가방 버킨백은 수납 공간이 불편한 가방을 들고 다니던 제인 버킨에게 유용한 가방을 선물해주고 싶었던 에르메스 회장의 마음이 담긴 것이고요. 가품은 상품의 겉모습을 모방할 순 있지만 제작자의 삶을 담아낼 순 없습니다.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서 가품으로라도 샀다라고 말들은 하지만 그 디자인을 만들어낸 사람에게 존중을 표하는 것이 진정으로 상품의 디자인이나 아이디어를 사랑하는 올바른 자세가 아닐까요? 모조품을 당당히 착용하지 못하는 이유도 여기에서 오는 것이고요. 물론 요즘은 기술이 좋아져 육안으로 구분이 힘들 정도라고 하죠. 하지만 아무리 감쪽같이 모조된 가품이라고 하더라도 그 물건이 가품이란 걸 눈치챌 사람은 언제나 있답니다. 누구냐고요? 누구겠어요? 그 가품을 구매한 본인은 그 상품이 정품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알고 있을 수밖에 없죠. 혹시나 누가 눈치챌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건 뭐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 방송을 열심히 들어주신 청취자 여러분들은 본인의 죄책감, 열등감보단 제작자의 정성과 진심을 소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품과 가품을 주제로 이야기해보았는데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많이 웃었음 해요. 아주 별거 아닌 일에도 우울한 날에는 나를 찾았음 해요. 아주 착하게 맞을 테니 힘껏 누웠다가 머리만 걱정거리 잠시 미뤘던 잠든 꿈을 꿔야 할 텐데 들을게요. 내가 가진 모든 마음 담아서 안식을 드릴게. 밤이 되어 도드라진 몹쓸 마음 곁에서 다독여줄게요. 실컷 웃었다가 깨어난 걱정거리 다시 미워진 밤된 꿈을 꿔야 할 텐데 들을게요. 내가 가진 모든 마음 담아서 안식을 드릴게. 밤이 되어 도드라진 몹쓸 마음 곁에서 다독여줄게요. 긴 밤을 세워놔요. 지난 날이 그립나요. 난 그저 염원해요. 그대의 긴 잠을 들을게요. 내가 가진 모든 마음 담아서 안식을 드릴게. 밤이 되어 도드라진 몹쓸 마음 곁에서 다독여줄게요. 내가 가진 모든 꿈을 모아서 당신의 밤으로 달이 되어 어두워진 그대 마음 곁에서 다 밝혀줄게요. 다 밝혀줄게요. 착한 꿈을 꿔요. 다독여줄게요. 다독여줄게요. 여러분, 혹시 고등학생 때 메고 다니던 책가방을 기억하시나요? 저는 거의 매년 한 번씩 책가방을 샀던 기억이 있어요. 항상 3년 내내 쓸 생각으로 사지만 결국 몇 달 뒤면 다른 가방으로 갈아타고 싶어지더라고요. 왜냐고요? 아니 글쎄, 등굣길에 저랑 똑같은 가방을 맨 사람만 5명 넘게 봤었거든요. 괜히 같은 가방 맨 사람만 보이면 부끄러워져서 누가 볼까봐 멀찍이 떨어져 걷곤 했어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어느 순간 내가 이 가방이 정말 마음에 들어서 갖고 싶은 건지 아니면 유행이라서 갖고 싶어진 건지 헷갈려서 선뜻 가방을 고르지 못하겠더라고요. 1960년 후반에 트롤 인형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처음 보는 트롤 모양의 인형이 특별해 보여서 샀지만 조금 지나니 여기도 트롤, 저기도 트롤. 너도 나도 트롤 인형만 사다 보니 더 이상 트롤 인형만으로는 특별한 느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가 저렴한 모조품까지 판을 치니
결국 트롤 인형에 대한 아이의 투자는 무의미한 소비가 돼버린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유행에 휘둘리지 않고 바람직한 소비를 할 수 있을까요? 눈치채지도 못한 유행으로부터 어떻게 나의 취향을 구분할 수 있을까요? 방법은 오로지 시간뿐입니다. 앞으론 갖고 싶은 물건이 생겼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 사기보단 사진으로만 남겨둡니다. 가지고 싶은 물건이 또 생기셨나요? 그럼 또 사진으로만 남깁니다. 그렇게 갤러리에 쌓인 내가 갖고 싶은 물건들 언제 사냐고요? 매달 한 번씩 소비하는 날을 지정해 갤러리에 남은 사진들에 있는 물건을 구매할 거예요. 지정된 소비의 날까지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갤러리를 한 번씩은 열어보겠죠. 그러던 중 엥? 내가 이건 왜 찍어놨지? 싶은 상품들의 사진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아 뭐야, 집에 이거랑 비슷한 거 이미 있었네. 아무래도 이건 너무 비싸. 이거 사면 저거랑 요건 못 살 것 같은데? 이거 사면 저건 살 필요 없을 것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우린 찍어놓은 물건들을 서로 비교하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살펴보며 몇 개의 사진들을 지워나가게 됩니다. 결국 이상적으로 소비하는 날엔 정말 필요한 물건의 사진들만 남아있겠죠? 네. 본인의 판단에 시간을 둬 충동적인 구매를 막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획적인 소비를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트롤 인형이 불러온 폭발적인 인기와 그 결과 1960년대 트롤 신드롬과 함께 바람직한 소비 생활을 위한 조언 2가지를 이렇게 준비해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다음에도 재미있는 인형 이야기와 함께 유익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주세요. 이것으로 인형의 집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 기술의 최혜지였습니다.